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매주 들어보고 있죠.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총련위원장, 자유한국당의 저스티스 리그 백경훈 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앞서서 3부 밖에서 들었죠? 네. 예, 예능 프로 보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셔서. 네. 아, 예. 저희는 심각한 얘기 해야 되는데. 네, 예. 두 분 다 한국말 너무 잘하셔서. 어떻게 장경태 위원장은 북한 갔다 왔다면서요? 제 2004년에 금강산 사업소에서 일을 잠깐 했었고요. 아, 일을 했어요? 네, 해금강 호텔에서 이제 잠깐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작년에 민화협 청년위원장도 맡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북한 북측과 또 이제 회의하러 갔었습니다. 금강산 어땠어요? 금강산은 뭐 워낙 아름다운 산이고요. 워낙 깨끗하고 맑고 뭐 산 규모 자체가 뭐 설악산에 제가 보기에 한 6배 정도 되는 정말 암벽 산들이 뭐 장관이 이루기 때문에 예. 너무나 꼭 다시 한번 가고 싶습니다. 백경훈 의원 가봤습니까? 가보고 싶습니다. 예. 네, 국경지대까지는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못 가봤는데, 저는 금강산보다 평양이 너무 가보고 싶어요. 냉면도 먹고 싶고. 금강산에서도 평양냉면 드실 수 있습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예,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문재인 대통령이 52일간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는데, 역시 양당의 논평은 확연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일단 두 분의 얘기 들어봅시다. 일단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 전 대표시죠. 5선의 국회의원이셨고요. 또 집권 여당의 대표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사실 격으로 따지면 국가의전서열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국무총리로 가셔도 손색이 없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국정 과제 중에 가장 또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이라는 중임을 맡으시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균형 감각이 있는 어떤 법무개혁, 또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을 하시리라 믿고요. 아마도 이제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어떤 인사와 재정, 법무 행정에 대한 권한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또 효과적으로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안전빵과 공갈빵 인사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정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검찰 개혁 1번 과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힘은 또 실리지 않고 또 공석으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안전빵에 국회에 있는 추미애 의원으로 돌려막기를 한 게 아닌가 싶고, 이 공갈빵이라고 얘기했던 건 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책임져야 하는 역할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미완의 사법부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 싶고,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은 텅 빈 공갈빵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 장경태 위원장, 방금 백 위원도 얘기했고 자유한국당에서도 비슷한 논평이 나왔는데, 추미애 의원의 장관 임명은 사법부 장악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법부를 장악할 의도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할 때 보통 근거를 얘기하시거든요. 예. 근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인사권이고요. 각 부처, 정부 부처의 장관이 또 각각의 업무와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임명 하나 한 거 가지고 오히려 공석에 있는 게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빠른 또 법무행정,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법무행정 서비스에 대한 제공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산적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법무부 장관 인선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내정됨으로써 앞으로 이제 있어야 될 어떤 검찰개혁의 방향 같은 것들도 더 명확하게 또 지속 가능하게 또 안정적으로 제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것들을 검찰개혁을 소위 반대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좀 더 마음을 열고 검찰개혁이라는 예. 어떤 국민적 과제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백 의원한테 제가 반대로,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찰 장악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과 대립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검찰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야당이 검찰을 칭찬하는 거.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정부가 검찰을 독립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거 봤을 때는. 정부가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이 검찰을 칭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전처럼 정부가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 보장하는 거다. 이런 시각이 있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공수처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공수처 설치라는 게 저는 이게 또 하나의 감찰 기관, 권력 기관을 또 하나 두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이 있고 이제 사법부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권력 기관, 감찰 기관을 또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이고, 이게 그렇게 또 두겠다라는 건 좀 더 행정부와 이렇게 정부의 그런 휘하에 그런 이 사법부를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저는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과연 이렇게 정부에서 온 이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1번 과제로 하면서까지 필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예. 거죠. 그러면 공수처는 야당을 탄압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예, 반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아무래도 다들 이제 야당에서는 공수처를 가지고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제2의 검찰이든 제3의 검찰이든 100분 양보해서 10분 양보해서 제가 그 논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2분의 1 검찰을 만드는 겁니다. 마치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 위에 있고 마치 야당을 탄압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수처와 검찰로 권력이 쪼개지는 순간, 그리고 검찰이 현재도 지금 모든 권력 갖고 있거든요. 만약 여당에서 혹은 정부에서 야당을 탄압하고자 했다면 검찰을 더 장악하고 더 활용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검찰을 공수처로 나눠서 2분의 1 검찰과 2분의 1 권한을 가진 공수처가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제대로 된 수사, 제대로 된 어떤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치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런 어떤 정권 권력용 혹은 유지용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명 수사 의혹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여당에서는 검찰에 특별 감찰하겠다,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까지도 하고 예. 있는데, 저는 현 상황 속에서 또 검찰 개혁을 이렇게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정상인가? 이걸 누가 사실 동의할 수 있을까? 검찰 개혁을, 여당이 말하는 그런 검찰 개혁을 하려면 굉장히 이제 국민적인 동의라든지 굉장히 이제 대국민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저는 가능한, 이게 그래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이렇게 이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양분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그 에너지를 모으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이게 굉장히 좀 불필요하게 그 정부에서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올라간 안건 중에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본회의에 올라간 199개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므로 국회가 다시 마비 상태가 됐는데, 이 국회가 마비 상태가 되면서 과연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느냐. 관련해서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 한국당에 있다가 53.5, 민주당에 있다가 35.1%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두 분은 당연히 양쪽 당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논리를 좀 들어봅시다. 어느 당에 책임이 있는지. 저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목도하는 정치에 대한 진통, 이런 게 우리 정치가 쌓은 총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민주당 탓이다, 한국당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좀 너무나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겉만 예. 핥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예. 물론 지지부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정상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고, 이런 현재 이렇게 쌓여있는 그 여의도 캐슬을 이렇게 깨부수는 게 저희처럼 젊은 정치를 하겠다는, 또 미래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런 건 다 좋은데 그 합의한 비쟁점 법안은 통과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 빼고 필리버스터 해도 됐지 않느냐.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특히 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안타까운 게 청년기본법, 한국당의 당론 1호 법안이었거든요. 많은 청년이 기대하고 있었고 이것까지 무산됐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청년기본법이든 민식이법이든 포항 지진 관련된 예. 법안이든 이런 법안들은 먼저 하자고 하고 이제 필리버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쓰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저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현재 한국당의 입장을 보면 이게 관련된 민생 법안들을 우선 통과시키자라는 제안도 먼저 들었고, 예산과 관련된 협상도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계속 이제 여당에서는 원내대표가 이제 모든 필리버스터는 막겠다, 예. 하면 안 된다라는, 해라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철회하고 난 뒤에 얘기하자 이거죠. 자꾸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이제 뭔가 이 원내대표가 사실, 그러니까 여당의 원내대표가 좀 이 협상의 룸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룸이 좀 안 만들어지고 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2016년 혹은 15년 12월부터 있었던 정개특위에서 이미 선거제 개혁이라든지 개헌 관련된 사안이라든지 이미 2년여 가까이 논의하고 나서 2018년 3월에 개헌안도 발의했었습니다. 물론 또 2017년에 모든 대선 후보가 개헌에 대해서 2018년에 지방선거 때 하자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8년 12월에도 5당이 합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결국 비례대표제 폐지를 안을 갖고 오면서 결국 그 5당의 합의도 깼고요. 4당이 합의했던 그 패스트트랙마저도 정말 국회법이 정한 5분의 3의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뭐 또 폭력을 사용해서 저지하면서 모든 국회의 절차와 의사일정을 방해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정말 어떤 쟁점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또 10분 혹은 100분 양보하더라도 어찌되었건 비쟁점 법안에 대한 199개 모든 법안에서 필리버스터 신청하셨거든요. 민주당도 쟁점 법안에서 필리버스터 신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는 했지만 그렇게 필리버스터 하고 나서도 결국 그 법안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결국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이 발의한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신청하셨고요. 정말 민식이법, 하준이법, 청년기본법, 또 18세 참정권까지도 정말 모든 이 청소년들의 미래까지도 가로막는 이런 정치 행태는 테러 정치 혹은 폐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저는 자유한국당 분들이 혹은 그 국회의원께서 정말 좀 제대로 된 국민들을 살피는 혹은 최소한 국민들을 다 살피지 않더라도 청년과 아이와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정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말의 정치, 말꼬리 잡기 정치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민생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하는 입장이고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협상을 하자는 입장인데 다만 이제 그럼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꾸 이게 말의 정치만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뭐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 술 마시고 나서 운전대 잡았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혹은 담배 불 붙였는데 뭐 흡연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니. 그럼 그 비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하시면 안 됐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싶나? 백 의원이 이제 계속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데, 강성 지도부가 조금 물러났거든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그러면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협의한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던 것은 나경원 지도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부정했거든요. 절대 협상도 하지 않겠다였는데, 그렇게 협상을 하지 않으면은 안건 올라간 대로 또 통과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협상을 해서 우리들의 안을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또 한국당 내에서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또 나오면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여지들이 저는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 한국당이 어쨌건 여러 가지로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복잡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이제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제1여당, 그러니까 여당과 제1야당의 그런 이 마차가 같이 가야 하는데, 근데 이 협상의 과정들에 있어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야당의 상황을 사실 이제 여당도 모르는 게 아닌데 자꾸 이제 뭔가 밀어붙이듯이 관련된 그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만 자꾸 되풀이하니까 이게 자꾸 협상의 여지가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이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대통령 지지도가 오늘 나온 조사에 의하면 약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난주보다 올라갔는데 그건 아마 아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당이 그 국회 마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김기현 하명 수사 사건이 없었다면 지지율이 더 올라갔을 텐데 이 문제가 지금 터짐으로써 민주당과 청와대가 약간 곤혹스러운 상태다. 그리고 감찰 무마나 하명 수사가 맞다고 한다면 지금 아직은 의혹 상태이니까요.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공정, 정의 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죠. 저는 절대 이 첩은 어쨌든 사정기관 혹은 권력기관에서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이 직접 수사했다면 그건 정말 문제일 겁니다. 예전에 과거 우병우 민정수석 때가 좀 떠오르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건 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가 있는데 좀 경찰에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이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법할 절차를 따랐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 과정에서 검찰 행태가 좀 더 전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이첩했던 것 2017년 8월에 본청으로 넘겼고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또 10월에서 그 본청에서 또
울산지청으로 12월에 넘어갔고요. 그 이후에 또 3월부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그 울산 지청에서 수사였는데 거기서 김기현 전 시장 측에서 고발하고 나서 1년 6개월이나 묵혔다가 이제서야 막 또 다시 검찰이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결국엔 정치 검찰의 행태를 다시 한번 더 보여주고 있다 이런 우려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 형태에 대한 거나 시기에 대한 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물타기가 아닌가 싶고요. 이게 본질을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이야기 나왔던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선거 개입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군사정권 하에서도 하지 않던 일입니다. 이건 문재인 정권의 근간까지도 흔들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지금 현재 이제 검찰 수사가 명명백백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선거 개입일 수도 있다. 아니다. 정당한 절차였다. 이첩한. 뭐 이렇게 나뉘는 것 같고. 유재수 감찰 무마 건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감찰 무마에 대해서는 좀 더 밝혀져야 된다 보는데요. 예. 어찌되었건 이 소위 여기 과정에서 이 유재수 이제 현재 부시장이죠. 이분이 이제 금융위 재직 당시에 어찌되었건 이 감사 과정에서 어떤 비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민정수석실에서는 당연히 그 비위 사실에 대해서 금융위에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금융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인사권을 발동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뭐 범죄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 보고요. 예.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연히 그 수사권도 없는 만약에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수사했다면 그것도 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로 넘기든지 아니면 사표를 받으라고 공고하든지 두 가지 그렇죠. 상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정부적 판단을 했다 이 오히려 말씀이네요. 금융위에 저는 또 예, 이첩을 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서지 않아야죠, 청와대는. 예.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연임이 불가되면서 당이 지금 조금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사당화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기 측근들만 좋은 자리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게 뭐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내용을 넣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단식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을 이야기하셨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인적 쇄신에 가장 이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결국에 이제 이 혁신과 쇄신을 어떻게 매짐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선거 그리고 이제 공천의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일단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적 쇄신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관련해서는 이제 공천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뭐 인적 쇄신, 읍참 마속 뭐 이런 얘기 단어를 꺼내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반대로 뭐 김세현 의원이라든가 김태흠 의원이라든가 또 비박계 의원들은 지금 사당화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붙었단 말이죠. 이렇게 강하게 붙었을 때 과연 그 약자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우리 목소리도 좀 들어주세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적 쇄신의 다른 이름이 저는 이제 새롭게 이제 젊은 인재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맥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이 한국당 안에 이 젊은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저는 룸을 만들려고 하고 또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강한 채찍질이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민주당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데 더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관련해서 청년들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뭐 제도 뭐 이런 것들 저희는 총선 때도 총선 계획 때에서 청년 후보 지원에 대한 7가지 저도 안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맥락의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또 사실 한국당에서도 많이 자극을 받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같이 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또 더 많은 얘기 나누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